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은행 주담대 금리가 3.93%, 5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담대 금리 계속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가상금리 내려서 하향화 시킨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 달여 만에 다시 4%에 가깝게 지금 올리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3.93이라는 거는 이게 다 우대금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서 전체적으로 이 금리 자체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좀 합쳐져 가지고 3.93이 나온 거지. 시중은행 대출 창구 방문하면 대체적으로 일반 노멀한 차주들 같은 경우는 4% 중반에서 한 5% 초반까지 적용되는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체감되는 금리 자체는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공식적인 지표는 3.9%지만 상당히 지금 금리 압박 요소는 여전히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의 6개월 만에 더 지금 반년 만에 완전히 금리 궤적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담대 금리는 오르는 반면에 예금 금리는 지금 현저하게 내려가고 있죠. 농협 같은 경우는 2.55%, 신한은 2.05, KB뱅크 2.55, 카카오 역시 2.5. 거의 2.5% 수준의 예금 금리인데 이게 1%대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금 대출 수요를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이 줄일 수밖에 없어. 몸집을 줄이니까 제일 필요한 게 금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빨대를 딱 꽂았으니까 이게 대출 파이가 대출 받아가는 사람 적으니까 그동안 차주들, 대출을 낸 사람들 금리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중은행이 맥시멈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아마 예금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냥 거의 찍어 누를 만큼 내릴 거야. 그리고 주담대 금리는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금리 상황은 결국에 가서는 차주들 부담은 거의 100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고, 기존 거의 몰빵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이 금리 부담에 대한 이 부담감 계속적으로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경매, 지금 법원 경매가 거의 혼절할 정도로 엄청난 경매 물건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금 이자를 못 갚는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은행별로 지금 가계대출 관리 조치 보세요. 야, 이런 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셧다운 수준입니다. 이거 완전히 창구를 완전히 닫는 거죠. 모집인이 대부분 대출을 저임 방식으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공식적으로 대출 창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온 그런 어떤 파이보다 모집인들이 각계 전투, 그냥 각계 격파하지 않습니까? 도장 깨기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영업해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은행 쪽으로 돈을 땡기는 건데, 이게 10월분까지 신청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중단이 돼서, 한시적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12월까지 만약에 주담대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못하면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NH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전격적으로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딱 중단이 됐던 거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절대로 대출 받지 마시라. 생활안정자금 빼놓고는. 주담대 같이 아주 큰 파이의 대출은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 앞으로 구축 아파트 가격 떨어질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반토막 날 가능성도 높다. 지금 고점에 몰리는 아파트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 금리 물어가면서 대출도 빡빡한 상태에서 대출 무리하게 받았다가는 내가 산 집보다 이거 2배, 3배 더 높은 어떤 금융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가중평균 금리만 보시더라도 가계대출은 어느 정도 내려가는 추세인데 주담대 대출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그러니까 그동안 완만하게 흘러갔던 어떤 자금의 흐름이 이제는 거의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는 어떤 집값 양상을 연출할 가능성이 없다. 당연히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그냥 수학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이해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더라도 2월 달에 14억 정도를 찍었는데 지금 6월 달, 7월 달, 8월 달 들어서 조금씩 내려앉다가 8월 들어서 거의 8억 정도로 찍고 있죠. 이건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죠? 상당 부분 뭐 6억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실거래가 상황이 확실히 금매 부분에서 내고할 때 집주인들이 왜 8억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집의 어떤 이 가치들을 뭔가 좀 내던진다라는 어떤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급하게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아파트 저가 위주로 지금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가도 말이 안 된다. 5억 이상이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잖아. 5억 한번 대출 받아봐. 그냥 눈 돌아갑니다, 이거. 대부분 대출로 집을 샀을 건데. 아무튼 간에 9억 이하가 지금 절반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고, 거래 침체 속에 9억 이하 비중은 38%에서 거의 절반까지 지금 올라섰고요. 노도강 강남 상구 7월 거래가 50%에서 56% 줄 때, 마포 성동구는 뭐 거의 80% 이상 급감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마포 성동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중강남에 해당될 정도로 강남 가격의 근사치에 가까운 가격이었고, 노도강 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역시 여기는 좀 남아있는 거고, 여기는 뭐 8, 90% 그냥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지금 금리 부분도 뭐 상당히 비상하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흐름이 지금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하면 유효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가 뭐 4,646건, 대출 규제 이후로 9억 원 이하 거래가 49.5%, 거의 뭐 절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내가 설거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실수요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작용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래량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694건, 거의 뭐 700건 순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12,000건에서 지금 700건 수준입니다. 거의 뭐 거래가 완전히 그냥 증발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거래가는 정점을 찍었다가 아래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 지표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뭐 최고가 신고가를 찍어서 뭐 다시 서울 아파트 반등하네 뭐네 뭐 말들을 하지만, 요 지표는 결국에 가선 팔골 아파트 가격 고스란히 그 지표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거래가 현장을 보면 상계주공 5단지가 최고가 8억이었는데 8월 7일 거래가 3억 7천 나왔습니다. 거의 뭐 5억 이상 지금 하락했죠. 상계주공 5단지 타입이 31평입니다. 물론 뭐 1층이지만 3억 거래가 나왔다는 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거. 그리고 신현대 9차, 11차, 12차 서초구 압구정동에 위치해 있죠. 여기 최고가 112억, 6월 23일 날 찍었는데 8월 5일 확실히 대출 규제가 시작된 6월 27일 이후로 확 꺾인 걸 볼 수 있어요. 무려 22억이 떨어졌어. 떨어져도 22억 떨어져도 90억이야.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어. 그 정도로 지금 뭐 압구정 현대도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포 한강 아이파크 역시도 최고가가 17억이었는데 8월 달 거래는 13억. 마포도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거의 4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고, 물론 저층입니다. 저층이라는 뭐 핸디캡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포 같은 경우는 뭐 저층, 고층, 글쎄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한양 수자인 에듀힐즈 역시 구로구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16억 최고가를, 구로구에서 16억이네. 106 타입이네, 106 타입. 10억 5천을 찍었습니다. 10억 5천. 13층에 위치해 있고요. 거의 뭐 6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 31평이라 말씀드렸는데 11평이네. 11평. 상계주공 5단지. 근데 11평이 8억이 나가네. 그다음 목동 한시 청국 이 31평. 목동도 양천구 중심으로 해서 뭐 많이 오른 지역인데, 최고가가 20억까지 갔다가 지금 8월 달 거래가 16억 6,900이 나왔습니다. 거의 9억 빠졌어요. 양천구도 지금 뭐 상승분 고스란히 지금 반납하는 그런, 주머니 꽉 채워놓고 이제 완전히 주머니 뒤집듯이 다 탈탈 털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고요. 우성 7차, 여기 강남 아파트인데 29억 최고가를 찍었다가 22억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7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현저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최고가 나오고 신고가 나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 뭐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매물 부족 현상 뭐 나타나면서 서울 전세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 전세 매물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뭐 아파트 전세 선호도 지역이 좀 부족할 뿐이지 대체적으로 비강남권하고 다세대 쪽으로 뭐 이렇게 살펴보면 전세 물량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선호 지역 위주로 지금 기준을 잡아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간다면 전혀 이 전세의 어떤 상승세는 찾아볼 수 없는 거고, 일주일 전 대비 뭐 영등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여기 뭐 이런 곳들은 선호지역이 높은 곳이잖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하방 압력을 전세가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지역도 뭐 거의 20억 가까이 빠지고 있고, 비강남 지역도 거의 뭐 5억 이상, 10억 이상 전세가가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단편적인 어떤 이 지표 가지고 전세가도 지금 오름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한 전망은 글쎄요, 그렇게 정확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역시 전세가 27주째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 펌프질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전세 거래가,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 살펴보면 2173건에 불과합니다. 거의 뭐 수직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세 월세와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손절 양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아파트 전세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받아야 되고 그 금리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세 대출도 10월까지 모집인을 통해서는 금지가 됐어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다 월세로 빠지게 되거든. 굳이 내가 뭐 전세 살 이유가 있나? 지금 집주인들도 전세를 가지고 지금 월세로 돌리고 있는데, 요 월세는 굉장히 비싸다. 뭐 굳이 이 월세 들어가서 꼭 여기 뭐 직주 근접이 필요하시던 그런 분들이라면 뭐 필요할까만은 굳이 뭐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전세는 지금 보합세나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그냥 이 대체적인 어떤 객관적 분석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정적 임대 환경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48차 서울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는 미리 내 집이 돼 있었죠. 미리 내 집. 그거는 이제 신혼희망타운 비스무리한 그런 전세 제도인데, 48차 장기전세는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 서울시 사시는 분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전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일단 내가 집을 아주 뭐 저렴하게 또 가성비 좋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 임대 환경에 딱 거하면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접수기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고요. 미리 내 집 전세는 뭐 총계 19,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공급 포수가 한 485명 정도 되네요. 여기도 뭐 경쟁률이 나름대로 뭐 높았네요. 한 40대 1 정도 됐습니다. 미리 내 집은. 근데 장기 전세는 굉장히 좀 경쟁률이 타이트하게 보일 것 같고, 일단 이번에 나온 신규 공급 보시면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청담리에 나옵니다.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잠실 레미나. 미리 내 집하고 거의 비슷한 아파트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리 내 집 파이가 있었고 장기 전세 파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청담리엘은 15세대,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12세대, 강동 프레스티지 1 23세대, 장승배기역 41세대 15세대, 레미나 아이파이크 95세대 57세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7억대, 5억대, 6억대, 4억대, 3억대, 5억대, 6억대, 7억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담 르엘하고 잠실 레미나 아이파크는 7억대고, 레미나 아이파크인데 5억대로 나온 그런 것도 있네요. 43제곱입니다. 대신 소형 평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좀 잘 들여다보셔야죠. 일단 장기 전세 당첨되시면 20년을 살 수가 있어요. 20년. 요번에 293채, 그러니까 거의 300채를 풀어놓은 건데 20년 살 수가 있습니다. 20년. 그리고 집주인하고 뭐 줄 땡기기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또 뭐 보증금 더 올려줘야 할 부담감도 필요 없고,
굉장히 나름대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 할 수 있죠.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껍데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천호역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59제곱 평면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84제곱도 판상형으로 20년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실레미나 아파크 여기도 완전 신축 단지 아닙니까? 몽촌 토성역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초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 43제곱 소형으로 좀 나왔네요. 59제곱이 그래도 판상형으로 나와서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청담 르엘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담역 한강뷰가 보이는 20년간 살 수 있어요. 20년간. 그죠? 30억, 40억 내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그 좋은 인프라 딱 누리다가 결국 틈새를 딱 발견하고 우회로를 발견하면 그냥 돌격 앞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9제곱 소형이 나왔는데 여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역시도 장승배기역하고 딱 붙어있는 입지 껍데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44제곱은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9제곱도 나왔죠. 59제곱도 역시 판상형으로 나왔는데 84제곱 부럽지 않을 만큼의 좋은 어떤 평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장기 전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 기준, 신청 순위 좀 잘 파악을 하시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복잡한 소득 기준들이 있는데 평수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맞벌이 기준이 있어요. 200%까지 맞벌이 기준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소득 기준 자체가 허들이 낮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서울에 산다면 맞벌이를 하신다면 장기 전세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소득 가산 적용 요거 잘 살펴보시고 총 자산과 자동차 요것도 내가 허들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좀 잘 체킹을 하시고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표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 공급 1순위는 평수별로 나눠지고요. 자격 요건 잘 확인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기간이 있죠. 1순위는 8월 27일, 2순위는 8월 28일, 3순위는 8월 29일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서울 장기 전세는 기존에 무순위 줍줍 로또다 뭐다 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로또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동산 혼조세 속에서 구축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시점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나름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주변 시세보다 싸.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말이 많은데 안정적으로 20년간 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 대부분 신축이고 초입지잖아. 이거 놓치시면 서울 사시면서 이거 놓치시면 정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좀 잘 들여다보신 후에 그 인터넷 청약 신청 기간 맞춰서 신청을 하신다면 아무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이런 기회들은 잡아가시면서 징검다리 건너신다면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상황에서 매매가가 상당 부분 많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죠. 매매가와 동시에 지금 전세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아무튼 20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임대 환경 조성을 한다면 내 집 마련은 일단 다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이 가격의 흐름들을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테이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매매가 부분들, 구축 하락세들 잘 파악하셔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법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